네, 더 나은 영작을 위해 오늘 일곱 번째 강의인데요. 제 개인 레슨을 들으시는 분들이 제출한 숙제에서 좀 잦은 실수를 모아서 한 30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일곱 번째죠. 오늘 주제는 단수 복수에 신경 쓰기로 정했는데요. 제가 여기 굳이 신경 쓰기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수 복수를 정확하게 영어로 말하는 것, 구사하는 것은 사실 모국어가 한국어인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최대한 신경 써보자. 이제 이런 의미로 신경 쓰기로 정했고요. 저도 여전히 실수를 하고 많이 구글에서 찾아보고 어떤 게 더 맞는지 확인을 하고 하는데, 물론 100% 정확하게 구사할 수는 없지만 너무 원초적인 것들을 실수를 하면은, 특히 라이팅에서 그런 실수를 하면은 내가 쓴 글의 어떤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포인트를 제가 잡아봤는데요. 부정관사를 써야 될 때, 그러니까 부정관사 어나 언을 써야 될 때 부정관사를 쓰지 않고 빠뜨리는 경우죠.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복수로 표현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s를 붙이거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es를 붙이거나 해서 복수로 표현해야 되는데 관사도 쓰지 않고 아예 복수형도 쓰지 않고 그냥 단어만 쓰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부정관사를 붙이거나 아니면 복수로 표현하면 어색한 단어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단어,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 단어들인 거죠. 그래서 어나 언을 붙여도 어색하고 s나 es를 붙여도 어색한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문장으로만 설명을 드려서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예문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이제 관사를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경우인데요.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문장이 저희 학생분이 숙제로 제출하신 문장이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고쳐드렸습니다. 뭐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외국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외국어를 배운다고 할 때 foreign language는 셀 수 있기 때문에 어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study a foreign language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아니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셀 수 있는 명사의 경우 하나면은 어를 붙이고 복수면은 s를 붙이거나 es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외국어를 꼭 하나만 배우는 사람은 없고 여러 외국어를 배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foreign languages 이렇게 어를 빼고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든 foreign language는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최소한 어를 붙이거나 아니면 복수형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둘 다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명사만 쓰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말할 때 이런 실수를 하는 건 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글 쓸 때는 반드시 체크를 하고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데이트 앱을 이용하면 데이트 상대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데이트 앱도 사실 이 우리가 스마트폰에 다운받는 애플리케이션도 셀 수 있죠. 그러니까 데이트 앱이라고만 하지 말고 데이팅 앱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팅 앱스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데이트 앱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데이팅 이렇게 ing 붙여가지고 말하는 게 좀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데이팅 앱이라고 할 것이냐 데이팅 앱스라고 할 것이냐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니까 어를 빼먹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복수형으로 그냥 표현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계란은 건강에 좋지 않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다면 뭐 그게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Eggs are bad for health. 근데 여기서 그러면 왜 egg에다가 s를 붙였냐? 그러면 계란을 하나 먹으면 괜찮지만 여러 개 먹으면 안 좋다는 뜻이냐?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에다가 s를 붙이면 그 명사를 총칭한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 명사의 특성이 어떻다든지 뭐 아니면 그 명사가 어떠어떠하다든지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란이라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말을 이렇게 s를 붙여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것 전체의 속성이나 특성을 말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s를 붙여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대기업이 더 좋은 재료와 기술을 활용하여 상품을 생산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대기업을 얘기하냐 복수의 대기업을 얘기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기업이라는 어떤 그런 기업의 특성, 속성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복수형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bigger company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larger corporations라고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s를 넣어서 대기업이라는 어떤 그 명사의 특성, 속성을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는 뭐뭐 하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뭐는에 해당하는 주어가 셀 수 있는 명사라면 복수형으로 쓰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네, 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태블릿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건데 여기서 영화, 게임, 목적, 그리고 컴퓨터는 전부 셀 수 있는 명사이고요. 특정한 영화나 게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화 전체, 게임 전체, 태블릿 컴퓨터 일반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명사의 특성이라든지 속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s를 붙여주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컴퓨터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purpose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한다는 말도 watching movies or playing games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movies 대신에 a movie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watching movie라고 하거나 watching the movie라고 하면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watching movie라고 하면 관사가 없고 복수형도 아니기 때문에 어색한 거고요. the movie라고 하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알고 있는 앞에서 언급된 적이 있는 어떤 무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더를 쓰지 말고 이렇게 어를 쓰거나 복수형을 써야 합니다. 더를 언제 쓰는지는 제가 다음 회에 또 시간을 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게임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playing games라고 하면 됩니다. 또 이어서 비슷한 예가 나오는데요. 텀블러, 에코백, 종이컵, 비닐봉지 전부 다 셀 수 있는 그런 명사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의 특성이나 속성을 얘기하는 상황에서는 전부 이렇게 s를 붙이는 게 정확하죠. 그래서 전부 s를 붙여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s를 붙이거나 부정관사를 붙이거나 셀 수 있는 명사로 취급하면 어색한 그런 단어들인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렇게 레슨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이제 그런 명사들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 때 지식을 셀 수 있는 명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꽤 돼요. 그래서 이렇게 s를 붙이는데 지식은 셀 수 없는 명사죠. 그래서 그냥 get knowledge라고만 하셔야 됩니다. 셀 수 없는 명사라는 말은 여기 어를 넣을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특정한 지식을 얘기하는 경우에는 더를 넣을 수는 있어요. 더를 언제 쓰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knowledge는 셀 수 없는 명사이니까 어를 붙이거나 복수형으로 만들 수 없다. 이 점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티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 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술을 마신다고 할 때 술을 alcohol이라고 하는데 이 alcohol도 s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셀 수 없는 명사죠. 그래서 그냥 drink alcohol이라고 하면 술을 마시다가 돼요. 그래서 s 없이 이렇게 쓰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실수하는 단어인데 news가 있죠. news는 셀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a good news 이렇게 어를 붙이면 안 되고요. 좋은 뉴스건 나쁜 뉴스건 뭐 앞에 형용사를 쓸 수는 있지만 그 앞에 어를 붙여서 얘기하면 어색하죠. 그래서 대체육이 개발된다는 것은 아주 뭐 좋은 뉴스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is good news 이렇게만 없이 뉴스만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s를 붙이거나 부정관사를 쓰면 어색한 단어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게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10개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furniture라는 단어도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furnitures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가구 여러 개라는 건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가 배운 것처럼 piece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a piece of furniture라고 하거나 아니면 pieces of furniture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information도 s를 붙일 수 없습니다. 제가 영어를 이제 막 처음 공부하기 시작할 때 informations라고 했다가 원어민 선생님한테 지적을 당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information도 역시 piece를 써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정보 이렇게 얘기하려면 many pieces of information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knowledge 설명드린 것처럼 역시 셀 수 없고요. 그 다음에 evidence도 마찬가지예요. s를 붙이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evidence도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역시 piece를 써서 표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insurance도 마찬가지죠. insurances라고 쓰는 경우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험 상품 하나 두 개 이렇게 얘기할 때는 insurance policy 보험 증서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보험을 청구한다라고 할 때는 insurance claim 청구권 이렇게 어떤 다른 명사를 뒤에 붙여가지고 표현을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insurances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거고요.
그다음에 뉴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뉴스가 우리가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a news라고 하거나 many news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뉴스 하나, 뉴스 여러 개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하냐? 보통 뉴스 리포트라고 하시면 되겠죠. 리포트는 셀 수 있는 명사니까 many news reports 이렇게 할 수 있어요. many를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뭐에 관한 보도가 많다, 뭐뭐에 관한 뉴스가 많이 나온다 이런 식의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there are many news reports 이렇게 하면 되고요. 내가 뉴스를 많이 읽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I've read many news articl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셀 수 있는 reports나 article 같은 단어를 끝에 붙여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work는 조금 트리키한데요. 제가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작품인 경우에는 복수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many works of Beethoven 그렇게 얘기하면 베토벤의 여러 작품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일인 경우에는 s를 붙이면 이상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뭐가 있냐면 My boss gave me many works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나한테 일을 많이 줘가지고 내가 요새 바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을 말할 때는 복수형을 쓰지 않기 때문에 My boss gave me 혹은 gives me a lot of를 쓰시면 됩니다. 네, a lot of는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앞에 모두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요새 일이 많다라고 말하고 싶으시면 I have a lot of work 라고 하거나 직장 상사가 나한테 일을 많이 준다라고 말하고 싶으시면 My boss gives me a lot of work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dvice가 있는데요. 이것도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piece를 써서 many pieces of advice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야 되고요. wisdom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혼동하는 단어 중에 에티켓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일상생활 하면서 지켜야 될 에티켓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통 에티켓은 복수로 존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티켓 이렇게 s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붙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the etiquette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개의 에티켓을 얘기하더라도 그냥 에티켓이라고만 단수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s를 붙이면 어색한 단어들 혹은 부정관사를 붙이면 어색한 단어들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있는 이 10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오류를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단수 복수의 신경 쓰기 말씀드린 것처럼 100% 정확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인 경우에 부정관사를 빠뜨리지 말고요. 어떤 명사의 일반적인 특성, 속성 같은 걸 말하는 문장에서는 복수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에 부정관사를 붙이거나 복수로 표현하면 어색한 단어들 제가 10개 알려드렸죠. 그 단어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